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물리학 1입니다. 그림은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X선은 TV용 리모컨에 이용된다. 얘는 적외선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외선은 살균 기능이 있는 제품에 이용한다. 맞습니다. 자외선 살균기가 있죠. 파장은 감마선이 마이크로파보다 길다. 감마선 여기 있고요. 마이크로파 여기 있죠. 파장이 마이크로파가 더 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진동수는 가시광선이 라디오파보다 작다. 라디오파 여기 있고요. 가시광선 여기 있어요. 자, 파장이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고, 그 말은 진동수는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겠죠? 그러면은 가시광선이 더 큽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이 라디오파보다 큽니다. 진공에서 속력은 뭘 보든 상관없이 둘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림은 수평면에서 실선을 따라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1, 2는 1, 2, 3은 각각 직선, 반원, 곡선이래요. 자, 1에서 물체의 속력은 변한다. 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냈는데 그럼 여기 이만큼 걸린 시간, 이만큼 걸린 시간, 이만큼 걸린 시간이 다 똑같다는 뜻이죠.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속력이 변하고 있습니다. 2에서 물체에 작용한 R자임의 방향과 운동 방향. 자, 여기는 원운동 구간이죠. 원운동에서 R자 힘 작용하는 힘은 구심력입니다. 구심력은 항상 원의 중심을 향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은 여기서 접선 방향입니다. 이때 운동 방향과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은 항상 수직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같다 하면 틀렸죠. 자, 3에서 물체의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운동 방향은 역시 접선의 방향. 여기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이죠. 방향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 방향은 변한다. 틀렸죠. 그래서 기억 하나입니다. 자, 그림 가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 일부, 그 다음에 전자의 선이 A, B, C, D. 네, 스펙트럼을 파장에 따라 나타냈대요. 자, 파장이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죠. 그 말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리을이 에너지가 가장 작고요. 기억이 에너지가 가장 크겠죠. 에너지가 가장 크려면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져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D, 여기가 A입니다. A, B, C, D 순으로 있겠네. 거꾸로 들어가겠네요. 그럼 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은 핵 반응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재료는 핵 반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이다. 자, 기억은 3이다. 자, 여기 숫자가 여러 개 있는데 위에가 질량수고요. 아래가 양성자수예요. 그래서 반응 전과 후를 따졌을 때 질량수 그리고 양성자수가 똑같이 보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질량수 계산을 해보면 235 더하기 1이고 여기는 141 더하기 92 더하기 1이 몇 개가 있어야 하는가 곱하기 기억 이렇게 되겠죠. 얘네 둘이 같아야 하니까 기억은 3이 됩니다. 얘는 좀 유명한 식이라서 통합과학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해서 좀 숫자를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기억 니은은 핵 융합 반응이다. 무거운 게 쪼개져서 가벼운 거 2개가 나왔죠. 그러면 핵 분열입니다. 이 재료는 질량 결손에 의해 발생한다. 이제 반응하면서 질량 수가 보존이 되지만 질량은 보존이 되지 않아요. 질량이 감소하고요.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E는 mc제곱에 의해서. 그럼 얘는 질량 결손에 의해 발생한다. 맞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자, 그림 가는 실피에 매달려 정지한 용수철 저울의 눈금값이 0인 모습을 나는 가의 용수철 저울에다가 추를 매달았더니 여기 10N이 떴어요. 그리고 용수철 저울 자체 무게가 2N이래요. 그럼 당연히 추의 무게가 10N일 거고 용수철 저울 2N이니까 P가 당기는 건 12N이 되겠죠. 자, 기억 가에서 용수철 저울에 작용하는 힘은 0이다. 정지했으면 R자 힘은 0입니다. 맞아요. 나에서 P가 용수철 저울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12N. 네, 방금 구했죠. 나에서 추에 작용하는 중력과 추에 작용하는 중력이고요. 그 다음에 용수철 저울이 추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 둘은 작용 반작용이 아니죠. 작용 반작용 관계가 되려면 주어 목적어 바꿨을 때 똑같아야 됩니다. 용수철 저울이 추면 추가 용수철 저울이겠죠.
추의 작용 중력은 지구와 상호작용하는 거니까 지구가 추를 당기는 힘, 추가 지구를 당기는 힘, 이런 관계가 되어야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림은 진행 방향이 서로 반대인 동일한 두 파동 XY 중첩에 대해 ABC가 대화하고 있대요. PQR은 X축장에 고정된 지점. 자, P에서 X와 Y가 중첩된 파동의 변이가 변하지 않아. 자, P를 보면은 두 파동이 정첩돼서 지금 골이 만들어져 있죠. 자, 얘도 두 칸, 얘도 두 칸인데 지금 골과 골이 만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 시간 지나면 얘는 언젠가 마루가 돼서 진폭이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그래서 파동의 변이가 변하지 않아 하면 틀렸죠. 변하지 않는 곳은 이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죠. 여기는 P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파동의 변이가 계속해서 변합니다. 진폭 두 개 합친 것만큼. 자, Q는 X와 Y가 보강 간섭하는 지점이다. Q도 여기 있죠. 얘는 마루 만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났죠. 그래서 맞아요. R은 X와 Y가 상세 간섭하는 지점이다. 얘를 보면 지금 진폭이 0이죠. 자, 상세 간섭 마루와 골 또는 골과 마루가 만나서 지금 상쇄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세 간섭 맞아요. 여기서 파동의 변이가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답은 BC 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우주정거장 P에서 우주정거장 Q를 향해 등속도 운동을 하는데 A가 봤을 때 B가 0.8c이에요. 그러면 B가 봤을 때 A가 0.8c겠죠. 그 다음 PQ 사이 거리가 L이래요. A가 봤을 때 이 거리가 L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B가 봤을 때 PQ는 정지해 있고요. A의 관성계에서 P의 속력은 Q의 속력보다 작다. 얘가 봤을 때 얘는 Q는 이쪽으로 0.8c로 오는 것처럼 보일 거고 P가 뒤로 0.8c로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래서 속력은 똑같습니다. A 관성계에서 A의 시간이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A가 봤을 때 B가 왼쪽 뒤쪽으로 0.8c의 속력으로 빠르게 뒤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럼 얘 A가 봤을 때 B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일 테니 A의 시간이 B의 시간보다 빠르게 가는 거겠죠? 그래서 틀렸어요. 답은 디귿 하나겠죠? 그래도 보면 자, B가 봤을 때 PQ 사이 거리는 L보다 크다. 자, A가 측정했을 때 L이었어요. 이 거리는 수축된 길이겠죠? 그럼 B가 봤을 때 고유 길이는 수축된 길이보다 커질 겁니다. 그래서 L보다 크죠? 답은 3번. 그림 가는 자기화되지 않은 물체 A, B, C를 균일하고 강한 자기장 영역에 놓아서 자기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BC를 꺼내가지고 봤더니 이렇게 나왔대요. 자기력선은 항상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갑니다. 지금 그럼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일 거고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겠죠. 자기장 밖에서 꺼냈는데 당기는 힘이 작용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강자 성체겠죠. 그때 강자 성체는 자성이 강하게 유지가 되고 상자 성체, 반자 성체보다 자성이 강합니다. 그 말은 주변에 자기력선이 개수가 더 많을 거예요. 자기력선 밀도가 더 높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B가 강자 성체일 거고요. 당기는 힘이니까 C는 상자 성체, A는 반자 성체일 겁니다. 자, A는 반자 성체이다. 맞고요. 가에서 A와 C는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 A는 반자 성체인데 C는 상자 성체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될 거고요. 나에서 B와 C 사이에는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S극, S극이니까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하겠죠. 답은 기억입니다. 자, 밀어내는 자기력일 때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뭐 A, B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렇게 한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아니라 서로 밀어내는 요런 방향, 요런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중간에 뭔가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요런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요때 밀어내는 자기력이에요. 그림은 열효율이 0.2인 열기관에서 이상기체가 한 바퀴 돌고 있대요. 그 다음에 A, B랑 CD가 압력 일정하고 BC가 온도가 일정하대요. 등온 과정이고 DA가 단열 과정이랍니다. 그럼 1이니까 얘가 W가 될 거고 Q 값을 여기다 쓰고 더하기 뭐 델타 E 이런 식으로 써보죠. 자, A, B랑 CD는 등압이라서 이제 0인 게 하나도 없죠. 근데 BC는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에너지 변화량이 0입니다. 그 다음 DA일 때는 단열이기 때문에 이번엔 Q가 0이죠. 자, 그리고 1의 부호를 따져봅시다. A, B랑 BC가
부피가 커지고 있으니 여기가 플러스, 나머지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400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400일 거고요. 이때 열 효율이 0.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Q분의 W가 0.2란 뜻인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거 다 더했을 때 그게 W겠죠. 다 더하면 얘네들이 더해서 160이고요. 얘네 둘이 했을 때 마이너스 10이니까 얘가 150 나오고 이렇게 Q가 나옵니다. 그러면 Q는 750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750, Q가 750이 나오는데 그 말은 여기서 플러스를 다 했을 때 750이란 뜻입니다. 그때 CD를 봤을 때 얘가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죠. 그럼 얘네 둘이 합쳐서 750이니까 얘가 350이 나옵니다. 플러스 350이고 그러면 350이 나오려면 140 더하기 210을 해줘야겠죠. 플러스 210일 겁니다. 그 다음 DA에서 단열이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 150 나올 거고요. 얘네들이 다 더해서 0 나와야겠죠. 그럼 여기가 360이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360줄이죠. 중요한 거는 0인 것 찾기.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한 바퀴 다 돌았을 때 0이다. A에서 어떤 과정을 가든 상관없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A로 돌아오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식에서 Q는 흡수한 열이고 W는 전체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값을 찾아낼 수 있다. 자, 다음은 충돌하는 두 물체의 운동량에 대한 실험이래요. 그래서 A, B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2kg, 얘가 1kg. 그 다음에 얘는 정지해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 위치를 딱 찍어놨죠. 보니까 얘는 0.1초 간격으로 찍었을 때 6인데 4가 됐다가 3, 3, 3이죠. 얘는 쭉 0이다가 이때부터 4, 6, 6이 됩니다. 자, 0.2초일 때 A의 속력은 0.4m/s이다. 0.2초일 때죠. 자, 이때 보면 등속도 운동하고 있었을 때고 0.1초 만에 6cm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얘의 속력은 0.4가 아니겠죠? 굳이 한번 계산해 보면 얘는 0.06이고요. 6m고 0.1초니까 얘는 0.6m/s가 될 겁니다. 0.5초일 때 AB 운동량의 합은 크기가 1.2이다. 자, 어차피 운동량의 합은 항상 보존이 되죠. 그럼 굳이 B 0.5초일 때 굳이 따지지 말고 처음에 B가 0이었으니까 그러면은 A만 따지면 되겠죠. 그때 A가 질량이 2kg이니까 곱하기 2 하면은 얘가 1.2입니다. 맞아요. 0.7초일 때 AB 운동량은 크기가 같다. 7초일 때면 2kg 곱하기 0.3이고요. 얘는 1kg 곱하기 0.6이니까 둘이 운동량이 똑같습니다. 답은 4번. 자, 그림 가는 점전화 ABC를 X축상에 고정시킨 모습이고요. 나는 A를 딱 빼가지고 ED로 옮겼대요. 그랬더니 전기력의 크기가 F, 여기는 OF, 둘 다 오른쪽이고. 근데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4F인데 방향은 안 알려줬어요. 자, A를 떼서 여기다가 놨어요. 그랬더니 힘이 더 강해졌다라는 건 A가 음전하라는 뜻이겠죠. 가에서는 못 가게 왼쪽으로 당기고 있어서 얘가 약했지만 얘가 오른쪽으로 딱 넘어오니까 힘이 강해진 거죠. 그 말은 얘가 플러스, B가 플러스란 뜻이겠죠. A가 C를 이렇게 당기고 있는데 C R자의 힘이 오른쪽이란 뜻은 B가 강하게 밀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AC 사이에는 밀어내는 전기력이 아니라 부호가 반대니 당기는 전기력에 작용할 거고요. 가에서 AC 사이에 적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EF보다 작다. 자, 여기서 B가 이렇게 밀고 있고요. A가 이렇게 당기고 있어요. 그러면은 B에서 A를 뺀 게 F가 나오겠죠. 그다음 얘를 봤을 때 어차피 똑같이 B가 그대로 밀고 있는데 A가 이번엔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죠. 근데 힘이 4배가 세졌죠. 여기는 2칸이지만 여기는 1칸이 됐으니 거리가 절반이 돼서 힘은 4배로 세졌을 겁니다. 그때 B 더하기
4a가 5f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 두 개씩을 연립해 보면 여기서 빼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5a가 마이너스 4f니까 a는 5분의 4f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5분의 4f고요. 얘는 5분의 9f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5분의 16f가 될 겁니다. 그럼 AC 사이에 적용하는 전기력 나에서 물어봤으니까 5분의 4f, 2f보다 작아요. 맞습니다. 나에서 B에 적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B에 적용하는 전기력을 봤을 때 크기가 4F입니다. 방향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B가 작용하고 있지. C가 B에 작용하는 힘이 지금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5분의 9F라는 걸 알아요. 그럼 반대로 C가 B에 작용하는 힘도 왼쪽으로 5분의 9F겠죠. 근데 문제는 A가 이쪽으로 못 가게 막고 있습니다. 5분의 9에서 어떤 힘을 뺐을 때 4가 나올 수는 없겠죠. 그 말은 A가 잡아당기는 힘에서 5분의 9F를 빼서 4F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얘가 오른쪽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힘을 작용받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 하면 틀렸습니다. 답은 니은이죠. 그림은 입자 ABC의 운동에너지와 속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물질바 파장, 람다 ABC를 크기를 비교해보래요. 가장 단순한 거, 얘의 질량을 m이라고 둬봅시다. A랑 B랑 봤을 때 속력이 똑같은데 에너지가 2배라는 뜻은 질량이 2배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 B랑 C랑 봤는데 속력이 2배가 커졌는데 에너지가 그대로입니다. 그럼 질량은 4분의 1이라는 뜻이겠죠. 자, 물질파 파장 람다는 P분의 H입니다. 자, 운동량에 반비례하게 되죠. 얘의 운동량은 A가 2mv0고 B는 mv0, C는 2분의 1 mv0가 됩니다. C가 운동량이 제일 작으니 파장은 제일 크겠죠. 그럼 C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 B, 그 다음 A가 될 겁니다. 답은 5번. 그림 가와 같이 질량이 같은 두 물체 A, B를 빗면에서 높이가 각각 4H랑 H인 점에 가만히 놨대요. 여기다 놨고 여기다 놨는데 그때 충돌한 뒤에 반대 방향 운동에서 H에서 멈췄대요. 얘는 4에서 놨는데 충돌하고 H에서 멈췄고 얘는 자기 높이 그대로 돌아왔죠. 그 다음에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가 4H인데 H만큼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4배 줄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운동 에너지도 4배 차이 나는 거겠죠. 그럼 속력이 2배 차이 나겠죠. mgh가 2분의 1 mv 제곱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높이와 속력은 이제 제곱으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높이가 4배 차이라는 건 속력이 2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V의 속력으로 갔고 충돌한 뒤에는 V의 속력으로 돌아오는 뜻이겠죠. 얘는 똑같이 그대로 V로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충돌 직전이 충돌 직후에 2배 맞습니다. 다음 나에서 곡선과 시간축이 만드는 면적은 A가 B의 2분의 3배이다. 힘, 시간 그래프에서 여기 곡선과 시간축이 만드는 면적은 충격량이 되고요.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습니다. 그때 질량이 같다 그랬으니까 운동량 변화량 얘 질량 m, 얘 질량 m 두면 운동량 변화량은 3mv, 여기는 2mv가 되겠죠. 그럼 면적이 여기가 3, 면적이 2니까 A가 B의 2분의 3배 맞아요.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힘의 크기죠. 평균힘은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되겠죠. A에서는 3을 2로 나눌 거고요. B에서는 2를 3으로 나누겠죠. 그럼 A가 B의 2배가 아니죠. 4분의 9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경리은. 자, 그림과 같이 단식강 P가 매질 1, 2, 3의 경계면에서 굴절하면서 진행한대요. 자, P가 1에서 2로 진행할 때 입사가 굴절각이 세타 1, 2, 2에서 3으로 갈 땐 3, 1. 그 다음에 여기서 굴절각이 세타 2래요. 자,
P의 파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짧다. 자, 굴절률 비교를 해봐야겠죠. 1, 2 비교하면 지금 굴절각이 더 크니까 굴절률은 1이 더 클 겁니다. 1이 2보다 더 크다. 다음 2, 3을 비교해보면 얘는 굴절각이 더 작죠? 그러면 3이 더 크다는 뜻이겠죠? 3이 2보다 큽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여기서 비교하면 지금 각도가 여기가 입사각, 여기가 굴절각인데 굴절각이 더 큽니다. 그럼 굴절률은 3이 1보다 크겠죠? 그래서 요 순서가 됩니다. 그럼 1과 2를 비교하면 파장은 굴절률이 1이 더 크니까 속력은 2가 더 클 거고, 그럼 파장도 2가 더 크겠죠. 1에서가 2에서보다 짧습니다. 속력은 1과 3에서, 자, 굴절률이 3이 더 크니까 속력은 1에서 더 크겠죠. 1에서가 3에서보다 크다. 맞아요. 자, 세타 3와 세타 2 뭐가 더 크냐? 자, 여기가 세타 1이죠. 그럼 여기도 세타 1일 겁니다. 엇각이니까. 자, 3에서 쐈을 때 3에서 1로 갈 때는, 이렇게 갈 때는 세타 2로 굴절했고요. 그 다음에 3에서 2로 갈 때 요 경로로 갔다고 쳤을 때 1으로 가면 세타 3로 나오게 되죠. 지금 3에서 2로 갈 때가 굴절률 차이가 더 크니까 더 많이 꺾였을 겁니다. 3과 1보다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성질의 차이가 커서 더 많이 꺾이게 돼요. 그 말은 세타 3가 더 크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맞아요. 답은 5번. 다음은 피엔저팝 발광도요드를 이용한 회로에 대한 실험이다. 그래서 직류전원 2개, 저항, 피엔저팝 다이오드 2개, A, B, 그 다음에 스위치 S1, S2, 그 다음에 이렇게 표가 있어요. 자, A에 연결했을 때는 여기 빈칸이 있으니까 B에 연결을 먼저 봅시다. B에 연결했을 때 스위치가 S2가 열리면 전류 안 흐르고요. 닫았을 때 전류가 흐른대요. 자, B에 연결했을 때 전류가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통과해서, 자, 열려있을 때 흐르면 안 돼. 그러면 여기가 N, 여기가 P. 닫으니까 흐르죠. 그럼 여기가 P, 여기가 N이 되겠죠. 그래서 X는 P형 반도체가 맞고요. 자, 얘를 B에 연결했을 때 A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린다. A에는 역방향이 걸리죠. N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틀렸고요. 기억은 I0이다. 자, A에 연결했어요. 이번에는 A에 연결했고, 그럼 전류가 이렇게 나가겠죠. 이게 열려있을 때 전류는 P를 통해서 똑같이 흐르죠. 닫아도 어차피 똑같이 흐르죠. 여나 닫으나 결과가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는 I0입니다. 그래서 I0. 답은 기억 디귿. 자, 그럼 가와 같이 XY 평면에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C가 각각 -D, 0, D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장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나타냈는데 이렇게 나왔고, 나오는 걸 플러스로 했대요. 나오는 걸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졌죠. 자, 보면은 B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얘가 플러스 방향으로 쭉 올라가고 있죠. 그 말은 얘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결국 가까운 놈이 이기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방향인 이유는 B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고 여기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B에서는 이렇게 아래로 흐르겠죠. C도 마찬가지입니다. C에 가까이 갔을 때 이렇게 나오는 방향,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인 이유는 C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결국 C 때문이라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자, 근데 보면 여기 P점에서 0이 되고요. 그리고 밖에서도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그때 이 지점에서 보면 B랑 C가 둘 다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고 있는데, 왜 자기장이 0이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 아래로 누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게 A겠죠. 여기가 X, 여기가 동그라미. 그래서 얘는 윗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B, C 둘 다 0인데, 둘 다 나오는 방향인데, 여기서 0이란 뜻은 A가 누르고 있다. 그러면은 플러스 Y 방향에 흐르겠죠. 틀렸고요. 자, ABC 중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가 가장 크다. 자, 보면 이 지점 보면 A가 거리가 제일 멀어요. A가 거리가 제일 먼데도 지금
B, C 합친 것만큼의 자기장을 내고 있어요. 그 말은 A가 전류가 가장 세다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P에서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보다 크다. 보면은 여기서 이 지점에서는 A, B, C 다 따져봤을 때 A가 들어가는 방향, B가 나오는 방향, C가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다 합쳐서 0 나와야 하니까 B가 A랑 C랑 합친 것만큼의 자기장 세기를 내고 있겠죠. 그래서 C가 B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2번. 그림과 같이 두 변의 길이가 각각 D, ED인 직사각형 금속고리 X 플러스 X로 등속도 운동하고요. 1, 2를 지나면서 하는데, 자, 둘의 속력도 같고요. 그 다음에 유도전류 방향색이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P만 알려줬죠. 자, 하나씩 봅시다. 1.5D일 때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중이겠죠. 그때 플러스 Y로 흐른대요. 그럼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이 지금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지. 그 말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뭔가 들어가는 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걸 막으려고 나오는 자기장을 만드는 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2.5D일 때는 얘가 요 방향 이렇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때 1에 의해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오직 2만 보면 되겠죠. 그때 얘는 마이너스 Y로 흐른대요. 들어가는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 말은 무언가 여기서 나오고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세기가 2배예요. 지금 면적 똑같고 자기장 방향만 다른데 세기가 똑같아요. 그 말은 얘가 2배는 더 세다 라는 뜻이겠죠. 자, 기억. P의 위치가 3.5D일 때 A에 흐르는 유도전류 세기는 I0이다. 3.5D면은 여기서 요 방향이겠네. 그때 당연히 2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겠죠. 그럼 얘에 의해서만 나올 텐데 그때 얘랑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세기는 I0입니다. 맞아요. 자, Q의 위치가 2.5D일 때 유도전류 세기는 3I0보다 크다. 자, Q를 한번 볼게요. 2.5D면 얘가 요렇게 가고 있겠지. 그때 들어가는 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들어가는 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더 넣어주려고 이렇게 전류 흐를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증가하고 있죠. 그럼 나오지 말라고 들어가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될 거예요. 그때 얘를 보면 얘는 길이가 2D예요. 지금 이거 한 칸, 요거 한 칸, 요거 한 칸, 요거 한 칸, 이렇게 4개 칸이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아까 봤을 때 요거 한 칸에 의해서 I0였죠. 그럼 요거 한 칸이 I0, 요거 한 칸 I0, 여기 한 칸은 2I0, 2I0 테니까 다 합치면 같은 방향이니까 다 합치면은 6I0가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3보다 큽니다. 맞아요. 자, P와 Q의 위치가 3.5D일 때 유도전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3.5D일 때 봅시다. 3.5면 얘는 요 방향 이렇게 되고 있고요. 얘는 요렇게 되고 있겠죠. 그때 1에서 보면 얘는 들어가는 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줄어들지 말라고 더 넣어줘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흐를 거고요. 얘는 나오는 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줄어들지 말라고 더 나오게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겠지. 그래서 서로 반대입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자, 그림의 물체 AC를 수평면에 놓인 물체 B의 양쪽에 실로 연결해서 다르다는 빗면에 놓고요. 딱 잡고서 정지시켰대요. 얘를 가만히 딱 놓으면은 빗면을 따라 등가 속도 운동을 하는데, 자, A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2제로 7 2제로래요. 그 말은 플러스 2제로, 여기는 마이너스 7 2제로겠죠. 얘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중이니까. 자, B는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0이겠죠. 그때 질량 B가 1, 2, 3이고요. 세 개가 함께 움직여요. 세 개가 함께 움직이니까 속력이 전부 똑같겠죠. 그럼 결국 운동 에너지 B는 속력 B와 똑같을 겁니다. 아니, 질량 B와 똑같을 겁니다. 질량 B가 1, 2, 3이고 속력이 똑같으니까, 그럼 얘에서 질량을,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K라고 하면 얘는 K, 얘는 플러스 2K, 얘는 플러스 3K겠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이 변화량들 다 더했을 때 0 나와야 돼요. 그 말은 K, 2K, 3K 더하기 2 해서 6K 더하기 2제로가
감소한 건 7 이제로와 같다. 그럼 K가 이제로겠죠? 그래서 다시 써보면 얘네가 플러스 이제로, 플러스 2 이제로, 플러스 3 이제로가 돼요. 기억,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중력 버티실 에너지 변화량은 둘이 똑같습니다. 맞아요. B의 가속도의 크기는 md분의 2 이제로이다. 자, 얘가 이렇게 D만큼 움직였어요. 그럼 B도 여기서부터 D만큼 움직이겠죠. 그때 속력을 V라고 해봅시다. 여기서 속력이 0일 텐데 이 지점 통과할 때 속력을 V라고 하면 등가속도 공식 세 번째 걸 사용해 봅시다. E, A, S는 거리 D가 되고요. 나눈 속도 제곱이 V 제곱이죠. 이때 B의 운동 에너지가 우리가 E0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얘는 2분의 1 EM V 제곱입니다. 그럼 V 제곱은 m분의 2 E0겠네요. m분의 2 E0가 돼요. 그럼 E 사라지고 그럼 A는 md분의 2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앞에 2가 빠져야겠죠. 다음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B가 C보다 크다. 얘는 플러스 2고요. 얘는 마이너스 4죠. 크게 물어봤으니까 C가 B보다 크죠. 그래서 B가 C보다 작다.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림 가와 같이 물체 A, B, C가 실로 연결돼서 등가속도 운동한대요. 질량 3, 8. 그 다음에 실 P가 B를 당기는 힘이 4분의 9mg랍니다. 그 다음에 AC 위치를 싹 바꿨을 때 똑같이 등가속도 운동하는데 가속도의 크기가 나가 가의 2배래요. 그래서 C의 질량을 구해라. 자, C 질량을 우리가 그냥 C라고 해봅시다. 자, 봤을 때 지금 얘가 빗면에 있는데 그럼 얘에 작용하는 중력 따졌을 때 8mg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근데 사인 세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냥 F라고 두죠. 얘에 작용하는 중력, 빗면 방향 중력이 F입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F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P에 작용하는 장력이 4분의 9mg예요.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도 4분의 9mg만큼의 장력이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A에 작용하는 중력이 밑으로 3mg입니다. 그럼 작용하는 R자임 계산을 해보면 여기 밑으로 3, 위로 4분의 9니까 얘는 아랫방향으로 얘가 4분의 10이니까 4분의 3mg입니다. A에 작용하는 R자임이 4분의 3mg래요. 그럼 가속도는 A는 m분의 F니까 얘가 4분의 1g일 겁니다. 그 다음 그럼 얘가 4분의 1이면 얘는 2분의 1g가 되겠죠. 자, 계속 해볼게요. 여기는 CG만큼의 힘이 작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어떤 장력이 작용을 할 거죠. 그때 얘에 작용하는 R자임, C에 작용하는 R자임이 윗방향으로 4분의 1 CG여야 됩니다. F는 MA니까. 밑으로 CG가 있으니까 얘는 위로 4분의 5 CG고요. 그럼 여기도 이쪽으로 4분의 5 CG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얘도 똑같이 해봅시다. 자, A에 작용하는 힘 위쪽으로 장력이 있을 거고 밑으로 중력 3mg예요. 그때 얘가 R자임이 2분의 위로 2분의 3mg가 나와야죠. F는 MA니까 MA 해서 2분의 3mg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밑으로 이미 중력 3mg가 있으니까 얘는 위쪽으로 2분의 9mg가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야 둘이 빼서 2분의 3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도 2분의 9mg가 나와요. 똑같이 해봅시다. 이 아래로 CG고요. R자임이 2분의 1 CG가 나와야겠죠. F는 MA니까 2분의 1G니까. 그러면은 얘가 위쪽으로 장력이 2분의 1 CG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CG가 되죠. 자, 그럼 B의 가속도를 가지고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가속도가 지금 나가 가의 2배니까 작용하는 힘도 나가 가의 2배가 돼야 해요. 그래서 가에 작용하는 힘 따져봤을 때 4분의 9mg 있고요. 그 다음에 중력 F 있고요. 반대 방향으로 4분의 5cg가 있어요. 그 다음 그럼 얘가 8ma니까 4분의 1g고요. 그 다음에 나로 가보면
아랫방향으로 2분의 1 CG가 있고요. 똑같이 중력 F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9 mg가 있어요. 얘가 8m 2분의 1g가 됩니다. 그럼 얘가 2mg고 얘가 4mg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통째로 2배 때렸을 때 얘와 밑에 있는 것과 같겠지. 그래서 이 식을 그냥 그대로 빼볼게요. 어차피 F가 사라지겠죠. 우리가 C만 구하면 되니까. 그러면 4분의 9 더하기 2분의 9니까 얘가 4분의 18이 돼서 4분의 27 mg에다가 F는 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4분의 5 cg랑 마이너스 2분의 1 cg를 하면 얘가 4분의 7 cg가 될 겁니다. 얘가 마이너스 2mg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 4분의 1 cg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 4분의 7 cg는 2mg 더하기 4분의 27 mg니까 4분의 35 mg입니다. 4g 사라지고 7 나누면 5입니다. C는 5m이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